지혜를 찾아 떠나는 역사 여행 김윤경 사모의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의 김윤경입니다. 지혜를 찾아 떠나는 27번째 역사 여행. 오늘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1517년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문에 붙인 후 1520년 말에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를 받았어요.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루터는 그 교서와 교회법 전부를 불더미 속에 집어 던졌어요. 루터는 교황에게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었죠. 원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1529년 독일 제국 의회의 조치에 대항하여 항의하였던 루터파를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에 항거하며 그렇다고 동방 정교에도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어요.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1530년경 독일의 상당 부분이 루터의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독일 지역 밖에서는 그다지 확산되지 않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만 공식적으로 루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잉글랜드는 국왕 헨리 8세가 루터주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절충적인 앵글리칸 또는 에피스코팔리안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국교회를 형성했어요. 헨리 8세가 원했던 것은 로마와의 결별이었지 프로테스탄티즘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리상으로는 카톨릭에 남아있으면서 교회 정부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잉글랜드 내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에드워드 6세 때는 교회의 신조와 예식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어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받아들였고 사제의 결혼을 허용하였고 예배에는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가 사용되었고 성상에 경배하는 것을 폐지시켰고 세례와 성만찬 이외의 모든 성례를 금지시켰어요.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은 메리 여왕은 잉글랜드 교회를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리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종교적 타협을 만들었어요. 에드워드 시대에 행해진 프로테스탄트적인 개혁들을 대부분 수용하는 반면에 자신을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칭하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조목들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남겨두는 그러한 타협이었어요. 잉글랜드의 개혁이 국왕, 즉 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면 스위스의 개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16세기 초에 스위스는 국왕이나 제후들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대신 부유한 도시들이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시의 유력한 시민들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따를 수 있었어요. 스위스의 종교 상황은 각 도시마다 제각기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1520년에서 50년 사이에 스위스에 등장했던 프로테스탄티즘은 크게 세 가지 형태였어요. 맨 처음 등장한 쯔빙글리주의는 개혁 내용에 있어서 독일의 루터파와 비슷했어요. 다만 루터는 성만찬 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재한다고 믿은 반면 쯔빙글리는 성만찬을 기념의식으로만 거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서 이 둘이 공동전선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1531년에 카톨릭과 전투를 치르던 중에
쯔빙글리가 전사하면서 스위스에서 세력이 약화되다가 나중에는 칼빈의 프로테스탄티즘에 흡수되었어요. 두 번째로 스위스에 나타난 형태는 제세례주의, 아나베프티즘이에요. 제세례파는 원래 쯔빙글리파에 속해 있었는데 유아세례 문제와 교회론 때문에 쯔빙글리와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걸었어요. 1534년에 결코 제세례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 집단이 독일의 민스터 시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들은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진압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던 제세례주의는 이후 유럽에서 박해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스위스에 등장한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형태는 칼빈주의였어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였던 칼빈은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간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칼빈은 제네바에 정착하여 사역하며 제네바를 하나의 완전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적 도시로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16세기 중반부터 제네바는 새로운 신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프로테스탄트의 핵심 본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남부, 폴란드, 헝가리에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렇게 확산되었어요. 이 과정이 항상 성공적인 것도 아니었고 항상 은혜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지나친 극단주의에 빠지기도 했고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결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이 가르치는 진리의 힘이었죠. 지금 우리도 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섬김의 교회 김윤경 사모의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였습니다. 팔레타인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와 성경 공부에 관한 문의는 847-691-784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